다음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세요, 김태규 의원님은. 네. 아니, 이쪽에서 한 명 더 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 다음 거에 하세요. 예. 김민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입니다. 조금 전에 이게 보안수사권이 있기 이전에 제주 실종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실종 사건도 너무 정말 기가 막히고 어떻게 경찰이 그 가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실종을 신고하고 이러는데 뭐 통화가 되었다는 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단 며칠 만에 내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것도 놀랐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타살의 위험이 없다라고 그냥 단정을 짓는지. 이것이 저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시신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왜 지금 발견된 것인 등에 대해서 그 이유 등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말 조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타살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요. 이것이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경찰이 오히려 잘 조사해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다라고 하면 걱정이 좀 덜 되겠죠. 근데 시신을 보자마자 어떻게 타살 위험이 없다고 딱 단정할 수 있는가.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보안수사권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제주경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찰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긴급 체포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구속영장 또 심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 자격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진상도 규명해야 되고, 사람이 사라졌는데 경찰에게 요청했는데 경찰이 찾아내야죠. 그러나 또 종결시키는 사례도 있지만 그것은 그만큼 종결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일벌백계해야 된다. 저는 그 위에 같이 종결을 책임지는 사람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파출소에서 한 명 있을 때 파출소에서 그 일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나 종결하는 책임자는 당연히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나 이게 이제 또 보안 수사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동화 의원님도 또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이 부분과는 관계가 없지만 철저히 경찰의 잘못은 지적해야 되고 이것과 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내용은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검사는 이 내용이 이제 그 제주 경찰이 문제 있는 것을 수사하게 될 때 보안 수사권이 또한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괜히 이것으로 또 정치적 이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경찰대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국민의힘은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최영중 시의원이 12세 미만 아동을 성착취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영중 시의원께 갑자기가 아니라 어제 2명이 더 나왔잖아요. 어제 미성년자 성착취가 2명이 더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한마디 말을 안 해요? 한마디 사과를 안 해요. 국민의힘 한마디 사과가 없어. 국민의힘 시의원인데. 제주 실종사 사건도 큰 문제고요. 그런데 최영중 시의원이 12세 미만 아동을 성착취했어요. 그걸 검사가 통신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통신영장 재발부돼서 우리가 여기서 긴급 현안 질의해서 재발부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났더니 몇 명이 더 나왔어요. 미성년자 4명이 더 나왔어요.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제가 정말 분노합니다. 국민의힘 최영중 시의원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공천 준 사람 아니야? 김태규 의원도 내가 분노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자, 여기서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시의원이 저지른 행위예요. 이 정도는 반성하고 사과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 시의원에 대한 지적은 꼭 하고 갑니다. 안에서 회의하세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가세요. 그리고 4명의 미성년자 성착취가 피해자가 더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이걸 막았던 검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적해야죠. 다 같이 지적해야죠. 자,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명호 입법차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예,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자 중기위 관련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상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택 의원과 김태규 의원 두 분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요. 네? 하세요. 예, 의사일정 제23방 방송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 모두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조차도 전문위원이 이게 소급 입법의 소지가 있다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소급 입법입니다. 이미 JTBC에서 지금 그 중계권 독점하려고 했다가 본인들 이 중계권료 회수가 안 되니까 KBS, MBC 동원해가지고 그거 지금 같이 부담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미 중계방송권 계약이 끝난 사안에까지도 적용할 이런 법을 갖다가 사후에 만들어가지고 JTBC 부담 들어주자 하는 법이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소급입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을 갖다가 해당 상임위에 민주당 간사께서 뭐 헌법재판소를 가도 수십 년 걸린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점심때 국회 앞에 나가시면은 그 할아버지 한 분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무식하면 공부를 해야지. 진짜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소급입법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될 법이고요. 이거 특정 방송국 부담 들어주는 그런 법이 돼가지고 이거 사후에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거 수정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는 정말로 우리 법사위에서 헌법과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에 분명히 이거는 안 맞는 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소위에 회부해서 반드시 내용 수정을 거쳐야 될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규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토박코는 광고 판매하는 곳이죠. 그죠? 두 개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마이크 넣어 드렸잖아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시청자 교육을 하는 것이고, 코바코는 광고 판매를 하는 것이고, 두 개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거 두 개를 지금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윤계 의원도 반대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치려면은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죠. 그 기금 통해서 언론진흥재단하고 코바코하고 합치는 게 오히려 사리에 맞죠. 둘 다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코바코가 지금 11년 내내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바코하고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방발 자금으로 움직이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기관을 합쳐 놓으면은 결국에는 거대 부실 공공기관 하나만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굳이 합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부 실적 쌓기 아니면은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이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이 됐죠. 사실은 지금 그 코바코의 민영산 사장님도 이 얘기 나오니까 뭐라 그럴까? 싸우기 싫고 꼴 보기 싫어서 떠났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전 정부 사람들 솎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법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게 좀 많고 어차피 저한테는 또 시간 안 주실 우리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JTBC 월드컵 결국 자기들 대박 한번 칠라다가 쪽박 찼죠. 그거 지금 이제 주변에다 나눠서 어떻게든 자기들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건데 지금 JTBC와 관련해서 JTBC가 IOC에 자기들 중계권 반납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방미통위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월드컵도 지금 그 돈을 다 못 냈죠. 못 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아마 IOC나 지금
월드컵 쪽에서도 아마 그 배상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 같고, IOC에서도 배상금 당연히 배상금 물어줘야 되는 상태가 벌어질 거니까 그 배상금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강제로 만들어 놓으면은 안 주는데요. 시간이 없어. 그래요. 1분 더 하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예.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죠. 결국에는 이걸 강제로 만들어 놓으면은 IOC 입장에서는 자 이제 어차피 한국의 어느 기업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떠안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값을 올려 쳐놔도 어차피 누군가는 살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 놓는 게 대외 협상력, IOC나 월드컵하고 협상하는데 더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리아풀에서 이걸 떠안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꼭 코리아풀보다는 네이버나 쿠팡, 넷플릭스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걸 인수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코리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한 가능성들, 그러한 협상의 테이블들이 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역시 수용되었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가방위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이 JTBC라는 특정 방송사의 부담을 들어두고 이득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JTBC에 이득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재판매를 해야 되는 법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JTBC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역시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방송사와 연계되어져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보편적 어떤 시청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환기시켜 드리면 지난 동계올림픽 때 최가운 선수가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유료방송에서 이것을 단독 중계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중계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어지고 국민 통합의 계기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 이렇게 발달한 IT 강국, 정보 강국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에 유감이 있었고, 바로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에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또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켜드리면 월드컵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월드컵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었고 급히 저희들이 입법을 하게 되었다라는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방송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오로지 국민 통합과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방송법의 기본 목적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 네. 혹시 또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님 두 분하고 이제 넘어가고 다음번에 들어보세요. 전체로 하죠. 네. 이 법이 아무튼 보편적인 시청권을 위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낯선 형태의 법이라, 근데 이제 여기 위원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설득하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이 했다고 해서, 근데 방송사 간, 그때 그런 중개권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라,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규정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네. 저희 행정당국으로서 방송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위원회가 현행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서 국민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일부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향후에도 예컨대 이렇게 독점권을 중계권을 독점함으로써 대박을 치려는 그런 특정 방송사의 어떤 그런 의도를 이 법에 의해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와 함께 중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그런 독점권을 노리는 그런 폐해, 그리고 과하게 그 낙찰가가 높아지는 그런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그건 어떠신가요? 예,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한다거나 판매를 권고할 수 있다거나 하면 필요한 자료들을 또 하게 하거나 계약 전에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두었던 것이고, 이런 제도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우리 내부적인 과다한 경쟁에 의해서 그 중계 방송료가 아주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런 독점적인 폐해로 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뭐 보고라든가 또 협의라든가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중계권을 갖다가 낙찰받음에 있어서 그렇게 지나치게 높아진다든가 그런 폐해는 없어질 것 같고, 독점으로 인한 그런 뭐 한탕주의 내지는 대박을 노리는 것도 방지가 될 것 같다. 저도 그 부분은 말씀을 들으니까 수긍은 되네요. 예, 시장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정해져야 하는 부분. 저도 그렇고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개인 간의 계약까지 이 법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 아니면 변화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다들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논의라든가 또 파장이라든가 영향까지는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계속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적절할 듯 합니다. 의견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전체 회의로 좀 상정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 저희가 고유 법안에 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이 많아서 좀 그런데 네, 1분 드릴게요. 아따 뒷말만 하지 말고 그냥 드린다 그랬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선 이걸 정리를 하고 1분 드릴까요? 아니면 먼저 할게요. 뭐 자, 이상한 빨리 발언 하지 하겠습니다. 마세요. 네. 드렸으니까. 오늘 이상한 1분 발언이요.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자, 저는 의사진행 좀 제대로 좀 했으면 다시 한번 부탁 좀 의사진행 드립니다. 발언 야, 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의사진행 발언 아닙니까 지금? 자,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10시 20분에 시작해서 20분,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아무런 통보 없이. 그리고는 무한정 지금 점심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토론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왜 있습니까? 이런 정말로 소급 입법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 공중파 지상파 방송을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된다 그러면 입찰료 단가가 당연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는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토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론 시간을 줄이고 다른 거 할 거 있다고 이 토론 시간을 2분으로 하고 두 사람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의사진행 좀 제대로 진행하십시다. 예, 다음번에는 의사진행 발언 안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네.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하고 같은 줄 아세요? 어디다가 반말을 하는 거야? 어디다가 반말을 하는 거야? 몇 살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검토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 회의에 계속 심사하는 안으로 좀 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김승원 의원님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될 안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명이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본회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의사 일정은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좀 더 논의해가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2시 반까지 지금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12시 반에 끝내달라면서요. 본회의 끝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12시 반에 끝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삐 가는 거 아닙니까? 12시 반에 끝내달라고 해놓고 4명이나 질의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몇 시 본회의 끝나고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12시 반에 끝내달라고 하시니까 빨리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김정철 박형수 간사 말 조심하세요. 자, 아니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개인 의견을 말해요? 나라를 위한 의견을 얘기하지. 누가 개인 의견을 얘기해요? 여러분보다 제일 많아요. 아시겠어요? 간사가 반말하면 안 되지. 간사하고 무슨 동갑이야 내가. 자, 내가 더 창피해요. 박형수 간사 때문에.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4항까지의 법률안은 우리 박미통위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오늘 일정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 회의에 좀 올려놓고 좀 더 심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끄러워요. 뭘 말을 잘해야 이 소리를 보내든지 하지. 자, 전체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여러분께도 알려드렸는데 조금 그렇게 하시죠. 예. 네.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예. 김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타상임위 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의 작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숙려기간 미경과 관련한 법안들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미상정 고유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고유 법안 중에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법률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6항 및 29항의 법률안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동의해 주셔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고,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공소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제29항 형사사법절차 전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25항부터 26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 공소청법 일부 개정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및 법률
제2하나 8575 개정 형사소법에 따른 관련 법률의 후속 정비를 위한 입법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 및 조직 개편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의 규정들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요약본 2페이지로 보시겠습니다. 두 개의 법률안은 공소청 및 검사의 기능, 검사의 수사권 필지 등에 맞추어서 원문을 통일하거나 다른 법률의 현행 조문을 이 시행 예정 법률의 내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법률 간의 통일성을 제고하면서 기본법의 부칙 개정 방식으로 법안 심사의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법제적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소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정비를 좀 더 명확히 손질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원의 소관 법률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상설특별검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 등에게 수사권 관련 근거 규정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완할 것인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정을 현행과 같이 지방공소청장이 결정하도록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군 검사 및 군 사법 경찰관에게 우리가 신설한 수사 관련 의무 조항 등을 보완할 것인지 등 실체적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거쳐서 단순 정비 수준을 넘어서 실체적 내용까지 보완하게 된다면 별도의 개정안 즉 이원한 형식으로 서관하는 것이 법제 원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전문위원 27항, 제27항 및 28항 법률안 검토 보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7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제28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성폭력 범죄 및 스토킹 범죄를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등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제29항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승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형사사법 정보에 해당하는 수사 과정상 정보의 주요 유형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사 공무원, 검사의 기록 등재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기록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징계 절차 개시 의무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일 사건이 수사, 송치, 보안수사, 재수사 및 공소 제기 단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록의 완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사 행위와 증거물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관리의 대상, 방법의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 입법 필요성은 긍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 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수사 공무원 범위를 형사소송법과 일치시키고 법률상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록 대상의 접촉과 주요 수사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수사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따라 기록 등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기록 등재 의무의 점검 및 보고와 관련하여 모든 수사기관과 각급 공소청이 점검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별 소관 및 지휘, 감독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고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칙 및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개정안의 법정형이 현행법상 다른 형사사법 정보 관련 범죄보다 낮게 규정된 것이 적정한지 형벌책의 정합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대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님, 예, 출석하셨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예, 출석하셨습니다. 예,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 분 손 드셨는데요. 시간상 3분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 그리고 박형수 간사님 또 손 드신 거예요? 세 분 대체 토론하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세요. 우리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집권여당의 대표께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C라고 그러고 해방이후에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또 사퇴를 요구하는데 우리 처장님이나 대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없으십니까? 아니, 적어도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8개 사건에 12개 범죄 혐의에 또 5개 재판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씨라고 부릅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분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희대 씨라고 그러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권위에 대한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 아닙니까? 우리 이진수 차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제가 예. 답변 드리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없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최전선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입장이 없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현수막으로 사퇴하라고 해서 대법관이 사퇴할 수가 있습니까? 처장님? 사퇴 가능합니까? 사퇴하나요? 헌법 106조가 뭡니까? 처장님? 헌법 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해용 이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헌법 103조 법관은 뭘 가지고 재판합니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퇴 압박하고 현수막 거는 게 독립적 재판, 그 헌법 위반 아닙니까? 헌법 위반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여기 홍익표 우리 실장께서도 이게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침해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라, 후보를 제청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대법원장 몫의 제청권도 대통령 행사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고 소위 말해서 상권 분리 위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자기 사건의 재판을 자기 스스로 재판관을 고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르지 않냐.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전용 법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법관 5명에서 9명을 늘렸죠. 차베우에서 20명에서 대법관 32명 늘렸죠. 차베스죠. 이재명 대통령 전용 법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원 행정처에서 말씀하셔야죠. 헌법과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주십시오. 두 분. 그래서 마지막.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변사님. 예. 그 사법부의 독립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민주적 정당성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사법부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고 정말 우리가 존경해왔던 예전에 대법원장이라든가 법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 생각할 때 왜 사법부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결국에는 12월 3일 그 밤에 대법원은 무엇을 했으며 왜 대법원장이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불법 계엄의 부당성을 무효를 왜 그걸 밝히지 못했을까 등등. 또 5월 1일 날 민주적인 새로운 정부의 구성을 위한 선거가 한참 진행 중에 왜 갑자기 제1야당의 후보자를 전례 없는 속도와 그것으로 이렇게 날려버렸을까 등등. 근데 이제는 또 내란 관련된 재판마저도 전원합의체라는 본인이 재판할 재판장인 곳으로 다 회부시켜서 지금 그 특별법에 정해진 신속히 내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계속 지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저야말로 저는 정말 답답하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처장께서도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헌법상 재직 중 불소추 규정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안다.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뭐 소장님이나 저나 같은 그런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학 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소추는 중단된 것이고 당연히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재판의 시작이 윤석열 정권의 친윤 검사들에 의한 불법 강압 수사, 조작, 기소라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상당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분하다. 이게 지금 처장님 개인 의견은 아니고 뭐 소수설이지만 그런 설이 있다라는 상황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선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계에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학계 압도적인 다수설과 실무적인 관행은 대통령의 재판은 소추는 중단되고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설이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도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하실래요? 예. 그 소추 여부의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헌법교과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다만 뭐 굳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뭐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나 국격이나 또 직무 수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헌법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 생각일 뿐입니다. 헌법 조문에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있지요. 자, 소추의 대상이 아니니까 재판도 안 가는 거지요. 그걸 모릅니까? 소추의 대상이 아니니까 재판에도 안 가는 거죠. 그것도 모릅니까? 자, 박형수 간사님 토론하세요.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대법원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은 민주당입니다. 정치 집단이 대법원장을 정치 한가운데로 끌어넣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왔던 사법권 독립을 거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넣었다고요? 참, 저는 최소한 법조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 좀 양심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재청권 행사, 임명권 행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재청권 행사했다고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급박하고 이게 사법권 독립 보장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사법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헌법상 지금 재판이 중단되느냐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미 헌법학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죠. 10여 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7명이 그때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재판은. 불소추 특권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해석까지도 강요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석을 법원 행정처장한테 해석 이렇게 하라고 강요해요? 이거는 정치적인 의견을 법관에게 강요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의 특정한 결론을 강요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 하여튼 일반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저 대체 토론하는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부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개정하는 여기에 넣고자 하는 여기는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본 원인은 물론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일체 수사권의 없앰으로 인해 그 조문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는 맞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장윤기 사건, 장미란 실종 사건, 그다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든 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걸 밀어붙이면서 이 조문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조문 정리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해야 될 걸 넣는 것도 있어요. 그건 우회로 법안을 지금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일부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치하는 방안.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왜 7가지 범죄와 다른 범죄를 구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법무부 차관님, 네. 직무대행님, 공소청은 잘 준비되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2일 개청에 맞추어서 직제안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10월 2일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잘 해주시고요. 중대범죄수사청도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행안부 장관님께서도 밝히셨듯이 10월 네. 2일 개청을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검사의 보안 수사,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때 검사가 보안 수사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보안 수사를 검사가 누구에게 요구하면 됩니까? 1차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에 요구하면 됩니다. 보안 수사를 요구하실 때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세세히 잘 정리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검사가 해야 될 보안 수사 내용만큼 잘 정리해서 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죠, 검사가? 네,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도입이 되어서 피해자에겐 의견의 성취할 수는 진술을 있습니다만. 들을 수 있고, 피의자에게는 사실 확인을 다 검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만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그리고 공소 유지,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 등에서도 또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경찰과 다시 그것을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 변화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네.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다만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개선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과정 속에서 큰 흐름은 가르마가 다 졌고요.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려가 있는 부분은 수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보안 수사권이 있는 시기고 지금은 검사의 수사권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걱정 없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대검의 과학수사부도 다녀왔습니다. 과학수사부를 다녀와서 압수수색한 것은 절대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접근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법무부 차관께 지적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찰을 통해서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위원장이 직접 NDFC에 오셔가지고 예. 디지털 증거 시스템을 직접 보시고 설명을 들으셨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이고 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논란되었던 부분들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1차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들이 적정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저희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본 거는 나무객의 아이 사진이 선별된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사진을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협박성 수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십시오.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9항까지의 법률안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